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 같지는 않고요. 남쪽 해상에 걸쳐서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태풍에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10월 5일 손 속에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면부터 보시죠. 오늘자 일면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행보 재개 소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기업이죠.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했는데요. 많은 조간신문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소식을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자, 신문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제 문 대통령의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 방문 소식, 바로 그 소식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의미를 일단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들 역시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문 대통령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뼈있는 이야기들도 꺼내놨습니다. 최근 참사 수준의 고용 성적표를 의식한 듯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돕는 서포트 타워입니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자,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에게는 이런 얘기도 했군요. 규제 어려움이 없나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 회장이 글쎄요,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했습니다. 임명 뒤 사실상 첫 데뷔전을 가진 셈인데요. 국회로부터 아시는 것처럼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지라 어제 자리는 야당 의원들이 잔뜩 벼르고 있었고요. 예상대로 난타전이었습니다. 자, 사진 보이시죠? 네, 이 부분. 여야 원내대표 간 몸싸움도 보시는 것처럼 있었고요. 국회에서의 몸싸움 참 오랜만에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유은혜 장관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골치가 아픈 듯 머리에 손을 대고 있군요. 자,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치원 영어 방과 후 수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정책 선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땀 뺀 국회 데뷔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자, 북미 대화가 다시 물꼬를 튼 가운데 동아일보는 비핵화 해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온도차를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변 핵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자라는 제안을 미국 측에 건넸고 이를 미국은 지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핵 신고를 사실상 뒤로 밀어버린 것인데 미국은 과거 부시 대통령 시절에 실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핵 신고를 후순위로 두는 것보다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생각이 꼭 같은 건 아니다. 이런 입장도 내놓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군요. 자, 이런 걸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하겠죠. 자, 다음은 한국경제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약발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서울의 경우 따져봤더니 전국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여기 끝에 조그맣긴 하지만 표 보이십니까? 3주 연속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약발이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이 또 함께 발표가 됐죠. 그 이후에 경기도 외곽 지역과 인천은 약발이 세도 너무 셌나 봅니다. 그 밑에 표 보실까요, 감독님? 스톱 해주십시오. 보시면은 광명시, 성남 분당, 남양주, 고양 일산, 평택, 경기도 외곽 지역들이죠. 밑으로 꺾인 폭이 좀 가파릅니다. 어떤 지역은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거나 낙폭을 더 키우는 이런 직격탄을 맞았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군요. 다음은 한겨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소식을 하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잉, 5개의 눈? 이게 뭔가 싶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스마트폰 신제품 얘기입니다. LG전자 새 전략 스마트폰
V40 신Q라는 제품을 공개했는데요. 카메라가요, 무려 5개나 장착됐다고 하는군요. 카메라 5개나 달리면 뭐가 좋을지 뒤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사람으로 따지면 눈이 5개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중에서요, 카메라가 5대가 달린 제품은 이 V40 신Q가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카메라가 많으면 뭐가 좋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LG전자는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피사체에 따라서 사진을 찍기 편해진다고 하는군요. 자,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계속 부진한데 이번 제품에서는 제대로 한 방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이 스마트폰 화면 전체가 카메라로 덮이는 건 아니겠죠? 어디까지 카메라의 눈이 늘어날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로 가보실 텐데요. 동아일보는 주 52시간 시행 이후에 매출 분석을 통해서 40대와 50대 남성들의 변화상을 짚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쉽게 말해서 회사 일에 여유가 생기면서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남성들이 많아졌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제목 보이십니까?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는 40대, 50대 중년 남성, 이른바 아저씨들이 많아졌다는군요. 자, 이거는 구매 품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구매 품목 나와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에 40대와 50대 남성분들이 무얼 구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가까이 비춰주세요. 네,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1위가 보이십니까? 조미료입니다. 40대, 50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구매 비율을 따져봤더니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에 조미료를 가장 많이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구입하는 게 뭘까요? 공연과 전시, 키즈 카페에 관련된 티켓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육아에도 40대, 50대 남성들이 관여를 이제는 많이 한다는 뜻이죠. 주 52시간 시대의 남성의 시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손석의 손안심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